자, 3강의 키 핵심이 바로 뭐냐? 그래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가장 어렵다 그랬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1차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내용은 우리끼리 공부할 때 지구, 기사, 지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거기에다 구역에다 새로 하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생겼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분명히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격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로서 얘는 행정 쟁송을 할 수 있다. 쟁송할 수 있다. 소송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판례 입장이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는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입안 결정 고시단계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안할 때 입안권자를 잘 일단은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입안권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 자기 관할 것은 자기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면 이 관할이 걸친 경우나 인접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거나 할자를 정한다. 이것이 여기 포인트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할자를 정해주는 거다. 그럼 시도에 걸쳐면 국토장관이, 시군에 걸쳐면 도지사가 할자를 정해진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can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누가 국토장관이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입안권자. 그럼 이렇게 입안할 때 다들 얘네들은 다 누구죠?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만 입안하다 보니까 대외적 구속력 있는 행정청만 입안하게 되면 문제가 주민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입안 제한이라는 겁니다. 입안 제한. 그러니까 입안 제한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과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의 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주민의 뭐가 필요하다? 기지. 이 주민의 기지가 필요한데 요거는 가서 45일 플러스 1에 한해서 30일 내에 처리해 주는 거다. 처리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용은 제환자와 협의해서 전부 돈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기지, 여기 있는 내용 다가 아니라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내용, 용도 지역지구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입안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죠? 절차는 기초조사했다가 추가 조치를 하는데 이걸 강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강화시킨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둬야겠죠.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개정된 내용이고, 그 다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겠고 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쓰면 용광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에 관한 거, 주요 기반시설 이거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입안을 합니다. 그 입안할 때는 입안 특례가 있다 그랬어요. 특례. 왜? 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조속기 입안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여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기본 계획 때문에 관리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입안에 있어서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 도시와 농촌은 다르기 때문에 차등 입안 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 6번째는 결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결정권자. 이게 포인트란 말입니다. 이때 이 결정권자에 대한 사항이니까 결정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원칙적인 것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있다 그랬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그럼 여기에 예외적 관점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시장 군수가 있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레벨 있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실 것은, 자, 이거는 뭐에 관한 사항이죠?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이다. 그랬죠? 그 다음,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냐? 그랬을 때, 국수가 개시되면 입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랑 시가와 조정구 이거만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국토장관이 입안하면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장관이 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거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만 국토장관이 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한다? 국토장관. 거기 계획까지도. 그래서 요것이 국수를 개시하면 입이 즐거운 거죠. 즐겁게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결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똑같이. 그러면, 이 절차의 경우에 쓴다면,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친다. 협의는 국토장관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 심의는 공동심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공동심의할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에 관해서 누가 더 잘해요? 건축인이 더 잘 알죠. 시도에. 시군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가는 도시계획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서로 공동심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생략할 수도 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했으면 그걸 갖다 뭐 한다? 고시한다. 이게 결정 고시한다. 이게 포인트고, 다음 마지막에 결정 고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난다. 효과로서 보면 효력 발생 시기. 자, 중요한 거죠.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지형, 도면, 작성, 고시한 날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에 착공, 착수한 거. 착공, 착수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기득권 존중으로서 가져라 하는 거죠. 그럼 그냥 할 수 있고, 단 수시만 조심하면 돼요. 수시는 수산자원보호법과 시가화 조정구역. 이거는 3개월 내 신고하라. 이것이고. 그 다음,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 시장 군수는 직접 한 거 빼놓고 도지사한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안 내용과 결정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대조 확인하자. 30일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 재검토를 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한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이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좀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의 바탕이 돼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앞에 또 내용을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